안녕하세요.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맹자 강의 양해왕상 제4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왕이 왈 과인이 원한 승교하노이다 그랬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과인이라는 말은 과덕지인의 줄임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덕이 부족한 사람이다 하는 겸사죠. 과인이 원, 안, 승교하노이다. 여기서 이제 안이라는 것은 차분하게, 그러니까 마음을 가라앉히고 편안한 자세로, 편안한 마음으로 승교하기를 원하노이다. 그랬죠. 승교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을, 요 승자는 이을 승자도 되고 받들 승자도 됩니다. 그래서 대를 잇다. 그럴 때도 승자를 쓰고 계승하다, 전승하다 그럴 때도 저 승자를 쓰죠. 그 다음에 제사를 받들다, 가르침을 받들다 할 때도 승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위 또는 앞을 잇다, 계승하다 하는 것과 그 위와 앞에 계셨던 분들의 가르침이나 정신이나 말씀, 사상 이런 것들을 받들어서 이어나가다 이런 뜻이니까 이게 같은 글자인 승자 안에 있다와 받들다가 같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르침은 지금 양해왕이 맹자에게 하는 말이니까 맹자의 가르침을 제가 차분히 안정되게 받들기를 원하노이다 이랬죠. 그러니까 이제 맹자에게 가르침을 주시면 제가 그 가르침을 차분하게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자 맹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맹자 대왈 살인 이 정여인이 유이 이호이까 이랬습니다. 살인 이 정여인 이 말은 말이 축약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 말이 축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살인 이정과 살인 이인 즉 A와 B 요것이 살인 이정이 A라면 살인 이인은 B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 이정 A는 뭐냐면 살인을 하는데 사람을 죽이는데 이 정자는 몽둥이 정입니다. 몽둥이로서 몽둥이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가 A라면 살인 이인은 사람을 죽이는데 칼날, 예리한 칼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인다가 B입니다. 그래서 살인을 하는데 몽둥이로 하는 것과 살인을 하는데 칼날로 하는 것 이것이 살인 이정, 살인 이인이 되는데 이때 이 사람을 죽이는데 무엇으로 한다라고 하는 요 표현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요거 하나를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인 이정과 살인 이인 이렇게 축약을 시킨 것이죠. 사람을 죽이는데 몽둥이를 이용해서 하는 것과 칼날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유이이호이까 그랬죠. 그것이 차이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몽둥이로 죽이는 것하고 칼을 이용해서 찔러서 죽이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이랬습니다. 그게 이제 도구의 차이에 상관없이 결과가 사람을 죽였다 하는 결과가 똑같이 살인을 한 것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자 왈 무이이하니이다. 요 왈은 양해왕이 대답한 것이죠. 차이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맹자가 다시 그러면 이인 여정이 유이 이호이까 그랬죠. 요 이인 여정도 요렇게
된 문장을 축약해 놓은 것입니다. 앞에보다도 더 요 살인까지도 이제 생략을 한 거죠. 살인 이인이 B라면 살인 이정은 C가 되겠죠. B와 C가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된 건데, 칼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하고 정치를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 정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자 왈무이이아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 몽둥이를 쥔 사람, 칼을 쥔 사람, 정권을 잡은 사람, 정치의 권력을 가진 자, 쥔 자가 자신이 들고 있는 것이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때 그 사람이 몽둥이를 사람을 죽이는 데다가 사용을 하는 것. 그 몽둥이를 사람을 이롭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데다가 몽둥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하고 칼을 쥔 사람이 그 칼을 사람을 이롭게 하는 방식에서 사용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을 했다면 그것에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없다라는 그 양해왕의 답을 먼저 이끌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그러면 같은 논리로 칼을 쥐고 있는 사람이 그 칼을 사람을 해치는 용도로 사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였다 하는 그것과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권력을 사람을 이롭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데다가 사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 차이가 있습니까? 결국 살인을 했다는 점에서는 도구에 상관없이 똑같이 죄가 살인자다라고 하는 그 죄라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을 먼저 양해왕에게 자복을 받은 다음에 맹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정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 이런 생각은 사실 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칼이나 몽둥이는 살인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다들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정치가 사람을 죽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나 권력자들은, 임금과 같은 권력자들은. 그런데 맹자는 그 정치 권력을 쥔 사람이 어떤 의도로 그 권력을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칼을 쥔 사람이나 몽둥이를 쥔 사람하고 똑같이 살인자가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왕에게 해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살인 이정의 사례를 얘기를 합니다. 포유비육하며 푸죽간에는 살찐 고기가 있으며, 요 푸죽간이 이제 요리를 하는 곳이죠. 요리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요리를 할 수 있는 재료들이 거기에는 이 비축이 되어 있겠죠. 거기에는 그 가축을 잡아서 그래서 고기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상태의 재료로 그 고기들이, 그것도 살찐 고기들이 푸죽간에 있다 그겁니다. 이것은 연회용이죠. 연회용입니다. 그 다음에 구유비마오 그랬습니다. 마국간에는 살찐 말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마국간에는 살찐 말이 있다 그러면 이 살찐 말은 어디에 사용하느냐 그러면 전쟁이나 사냥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금이 연회를 하기 위해서 요리를 할 수 있는 살찐 고기들이 푸죽간에는 가득가득 있고 또 전쟁이나 사냥을 위해서 타고 가야 할 말들이 마국간에는 살찐 말들이 있는데 그런데 민유 기색하며 야유 아프면 그랬죠. 백성들한테는 기색이 있고 굶주릴 기, 굶주린 안색, 그러니까 백성들 얼굴이 전부 굶어서 굶주려서 그렇게 비쩍 말라 있는 것이죠. 굶주린 기색이 있고
들판에는 아표가 뭐냐? 그러면 요게 죽은 시체예요. 죽은 시체인데 요 아자가 굶주릴 아자죠. 요 기자하고 요 아자가 합하면 기아입니다. 기아. 굶주리다 하는 기아. 근데 아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시체는 시체인데 어떤 시체냐 그러면 굶어서 죽은 사람의 시체를 아표라고 합니다. 아표. 들판에 굶어 죽은 시체가 있다 그거예요. 살아있는 백성들한테는 전부 굶주린 안색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대로 이제 방치해두면 곧 굶어 죽어서 들판에 굶어 죽은 시체가 있다. 그런 들판에 굶어 죽은 시체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 굶어 죽은 시체가 누군가의 가족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누군가의 가족이 굶어서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이 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가 굶어 죽었는데 그 굶어 죽은 사람을 장례를 치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 만약에 이 가족들이 장례를 치를 여유가 있었으면 쌀이나 돈이나 뭐가 있었으면 이 사람이 굶어 죽지를 않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굶어 죽었다는 얘기는 먹을 밥조차도 없다는 뜻이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뜻이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가정에서 누군가가 죽었다 한들 그 사람을 어떻게 장례를 치르겠습니까? 나머지 가족들도 지금 전부 다 안 죽고 있다 뿐 거의 죽음에 가까운 상태에 놓여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장례를 치르지를 못하고 그냥 들판에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주 대단히 비참한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요 살찔비, 굶주릴 기, 굶주릴 요 대비예요. 이 문장에서. 그래서 임금하고 관련된 궁중의 푸죽관과 마국간에는 살찐 고기와 살찐 말들이 있는데 정작 백성들, 살아있는 백성들한테는 굶주린 안색이, 저 들파에는 굶어 죽은 백성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다면, 자, 이게 현실이에요, 당시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차는 솔수이 시기냐니 그랬습니다. 솔수이 시기. 자, 이것이 아주 기가 막힌 정리입니다. 맹자를 읽다 보면 맹자가 어떤 상황을 아주 단적인 이야기로 간명하게 정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을 인솔하다, 데리고 가다, 거느리고 가다. 짐승을 거느리고 가서 사람을 먹게 하는 것이다. 임금이 짐승들을 데리고 가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그래가지고 그 짐승들한테 저기 사람이 있으니 사람을 잡아 먹으라. 이것이 솔수이식이니에요. 임금이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한 적은 직접적으로 짐승이 사람을 잡아먹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요것들이 왜 솔수이식인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자, 이거를 보시면 이 살찐 고기를 키우고 살찐 말을 기르고 하려면 그것이 전부 뭐냐? 그러면 세금입니다. 세금. 엄청난 세금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굶주리고 죽어나갑니다. 소위 부국강병이라고 전국시대에, 춘추 전국시대의 부국강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백성들의 엄청난 희생을 달리 표현한 말입니다. 물적으로, 육체적으로 백성들의 그 희생, 그것이 결국은 이제 부국강병의 기본이 되는 것인데, 그 엄청난 세금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굶주리고 그리고 죽어나갑니다. 그렇게 거둔 세금으로 고기와 말을 살찌운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결국 백성들의 희생으로 고기와 말을 살찌운 셈이기 때문에 솔수의 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이 직접 사람을 잡아먹은 것은 아니지만 결국 사람들의 세금 때문에 사람들은 굶어 죽고, 백성들에게 부과한 세금 때문에 백성들은 굶어서 죽고, 그 결과로 말과 고기는 푸둥푸둥 살이 찌도록 만든 것이라면 결국 그 세금으로 짐승들은 살이 쪘는데 백성들은 굶어 죽는다. 그러면 결국 그 짐승들 때문에 짐승들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그 목적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갔다는 점에서 솔수이식인이라고 맹자는 그렇게 정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수상식도 차 이니 오지 하나니, 짐승들이 상식이라는 건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겁니다. 짐승들끼리 서로 잡아먹는 것도 또한 사람이 그것을 미워하나니, 짐승들이 막 서로 잡아먹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전부 그것을 막 불쾌하게 생각하고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차마 눈 뜨고 못 봐주겠다고 그렇게 이제 느끼지는 거잖아요. 대단히 잔인하게. 짐승들끼리 사람을 잡아먹는 것도 사람이 미워하는데, 위민 부모라 행정호대, 백성의 부모가 되었다고 정치를 행하는데, 자, 이 민부모, 요것이 임금입니다. 임금을 민지부모, 백성의 부모라고 동양의 전통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백성의 부모랍시고 정치를 행하는데, 행정을 하는데, 근데 그 행정을 한 결과가 면허 솔수의 식인이면, 솔수의 식인을 하는 데에서 면하지 못한다면 행정의 결과가 백성의 부모라는 자가 정치를 행해요. 근데 요 말은 뭐냐? 그러면 자식을 향해서, 이제 자식은 보통 여보 적자, 그래서 갓난아이로 표현을 하죠. 갓난아이.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키운다는 행위가 결국 임금이 백성을 향해서 정치를 행하는 건데, 그 정치를 한 결과가 짐승을 데리고 가서 백성들을 잡아먹게 하는 그 상황을 면치 못한다면 오제키 위민부모야리 있고, 그가 민부모라는 것이, 위민부모라는 것이 오제, 어디에 있습니까? 요건 어디, 요것은 미워하다. 이게 악할 악자지만 오자라는 음으로 해석이 될 때 미워하다라는 오자도 되고, 어디 오자도 되고, 어찌라고 하는 오도 되고,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죠. 자, 그래서 백성의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정치를 행하는데 그 결과가 솔수의 식인을 면치 못한다면 그가 백성의 부모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즉 그를 어떻게 백성의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식을 짐승이 잡아먹게 하는 결과에 이르도록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인 것이죠. 중리왈 시 작용자는 기무후호인저, 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용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순장용 나무 인형입니다. 순장용 나무 인형.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뭐 예나 지금이나 죽음은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죠. 그 두렵다고 하는 것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 이후의 세상이 어떨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공포스럽고, 그래서 걱정이 되고 뭐 불안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 존경하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분이 어둠의 세상으로, 알 수 없는 세상으로 가신다고 생각을 해서
매우 공포스러워했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조금이라도 그곳에 가서 편안하실 수 있도록, 덜 두려울 수 있도록 뭔가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해주고 싶어서 그분을 매장을 할 때, 돌아가신 분을 매장을 할 때 그 옆에다가 그분과 함께 할 무엇을 같이 묻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풀을 엮어서 사람 모습 비슷하게 저렇게 풀을 엮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옆에다가 같이 묻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가신 분을 혼자 깊은 땅 속에 묻어서 어둠 속으로 저 세상으로 보내드리는 것에 그 불편함, 그 공포스러움이 저런 거라도 함께 묻어드리자 좀 괜찮아졌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감정입니다. 뭔가 그분이 위안이 될 것 같고 의지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행위로 받아들여지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조금 더 실제에 가까운 방식으로 발전을 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깎아가지고 나무에다가 눈도 그리고 코도 그리고 입도 그리고 이렇게 손도 뭐 옷도 이렇게 입히고 뭐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요. 그리고 조금 더 사람에 가까운 모습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요게 이제 그 진시황의 병마용인데 뭐 이제 저런 식으로까지 거의 사람의 모습에 가까운 이제 저런 형태로 또 발전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조금씩 더 사람에 가까운 모습으로 발전을 하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 진짜 사람을 파묻습니다. 생전에 그분하고 가까이 있었던 누군가를, 시중을 들었던 종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실제 살아있는 사람을 같이 그냥 무덤에다가 같이 파묻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처음에 이런 것을 이제 순장용 인형이라고 하는데, 이 순장용 인형을 처음 만들었던 자, 시작용자는 기무후호인저 그랬죠. 무후라는 말은 그 뒤가 없다, 즉 후손이 없다, 자손이 끊긴다, 이런 건데요. 이것이 그냥 아들 손자가 없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게 이제 옛날 글들에 나와 있는 표현하고 오늘날 우리들의 관념하고가 차이가 나는 것들이 여럿이 많이 있는데, 저런 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아들이 없고 자식이 없으면 대가 끊기면 뭐 그냥 끊기는 거지라고 요즘 현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옛날 분들한테는 그 대가 끊긴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너는 후사가 없을 것이다, 뒤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엄청난 저주예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고대로 올라갈수록 자기 후손에 대한, 후대에 대한 그 계승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인데, 그것을 없다고 예언을 하는 것 혹은 장담을 하는 것은 엄청난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용이라고 하는 이 순장용 인형을 처음 만든 자는 후사가 없을 것이다 라고 공자가 엄청난 저주를 했어요. 요 중리는 공자입니다. 공자의 자죠,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그러면 이것이 실제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처음 만들었다는 것이 결국은 사람을 순장을 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 문을 연 거죠. 일종의 판도라의 상자를 연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을 처음 만든 사람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고, 그 죄는 그 사람의 후사가 없는 그런 비극적인 비참한 결과로 되갚아질 것이다 라고 공자가 엄청난 저주를 하셨으니, 왜 공자가 이렇게 저주를 하셨냐 그러면 위기 상인이 용지하시니, 그것이 사람을 본떠서 사람 형상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용지 그것을 사용을 했기 때문이니 그래서 공자가 그렇게 저주를 한 거라는 거죠. 사람 모습을 본떠서 사람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진짜 사람을 파묻는 결과로 이어지는 엄청난 죄악의 문을 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사람을 본떠서 사람 비슷한 형상을 가진 것을 파묻는 것, 무덤에 파묻는 것만으로도 저런 저주를 하셨는데 여지하 어떻게 기사 삼인 기사야를 있고 이 백성 즉 살아있는 생명 이 살아있는 백성으로 하여금 기사 굶어서 죽게 할 수 있냐 그겁니다. 사람을 본뜬 형상을 가진 것만 가지고도 무덤에 파묻은 것을 공자가 저렇게 어마어마한 저주를 퍼부으셨는데 사람을 본뜬 것이 아니고 실제 살아있는 이 백성을 다른 이유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뭐 천재지변에 불가항력적인 어떤 이유로 죽은 것이 아니라 굶어서 죽게 나라가 임금이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냐 그 말이죠. 이것이 살인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예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라고 그 사람한테 준 것이지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라고 준 것이 아닌데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한테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희생을 시켜서 결과적으로 백성들이 그 뒤치다꺼리를 하다가 결국은 굶어서 죽은 이 현실, 이 전국 시대의 이 현실을 맹자는 솔수의 식인이라고 말을 했고 그 죄악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지금 임금에게 직접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4장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5장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